자, 일단 저희가 이제 백엔드 서버를 이제 설정을 좀 할 건데 아마 기존에 있던 코드에서 제가 미리 좀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대신에 YML 확장자로 좀 바꿔서 계층형 구조 형태로 했고요. 얘는 두 칸씩 이렇게 들여쓰기해서 계층형, 그러니까 프로퍼티즈에서 점으로 구분했던 걸 계층 형태로 구분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YML 쪽에는 기본 설정들 넣어놨고요. 그래서 프로파일즈 안에 dev가 들어가 있으면 개발 환경, 저희 로컬에서 돌릴 때는 이 dev가 활성화되고 나중에 이제 배포나 뭐 그런 환경이 테스트 환경이 됐을 때는 이제 다른 것들이 액티브가 되겠죠. 그래서 시크릿을 인클루해서 저희 민감 정보나 이런 것들은 어플리케이션 시크릿 쪽에 넣어놨고 현재는 뭐 특별한 데이터는 넣어놓진 않고 그냥 기본적인 키랑 밸류 값 정도만 넣어놨고 얘는 이제 git ignore 시켜서 그 GitHub 쪽에 올라가지 않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YML 디폴트 값으로 나중에 제가 실제 여기 키 값을 넣었을 때 얘가 어떤 키가 있는지, 그러니까 밸류 값을 넣어놨을 때 얘 내용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디폴트 값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환경으로 나중에 이제 TDD 할 때 이제 개발 이제 그 테스트 환경 돌릴 때 이제 쓰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구동될 때는 요 환경 메모리의 H2 데이터베이스를 메모리 버전으로 이제 돌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넣어놨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YML 파일에 dev 환경 활성화 시켜놓고 시크릿 넣어놓고 JPA 관련된 뭐 크리에이트 모드라던가 SQL 이제 쿼리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보기 위한 그런 것들 기타 등등 이제 날아갔을 때 그 안에 있는 내용 값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설정들을 좀 넣어놨고요. 자, 그리고 그래들에는 이제 저희 레이아웃 타임리프 관련된 레이아웃을 하나 더 추가했고 테스트 환경에서 쓰기 위한 H2 데이터베이스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넣어놓고 재실행을 좀 해주셔야 되고 일단 타임리프랑 저희가 일단 타임리프를 좀 넣어놓은 거에 대해서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API 서버를 만든다 해서 타임리프를 못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설정을 이용해서 API 서버에 접근했을 때는 데이터를 보내주고 관리자 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접근했을 때는 타임리프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성하기 나름인 거고 타임리프를 이용해서 타임리프 화면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싶으면 처리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이랑 도메인이라는 그 이그젬플하고 밑에 이제 저희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도메인이랑 글로벌이라는 디렉토리로 좀 구분을 해놨고요. 도메인 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관리할 말 그대로 도메인, 엔티티 기반으로 한 도메인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코드를 좀 넣어놨고 컨트롤러 쪽에서는 일단 간단한 테스트를 위한 엔티티 아이디만 주고 나서 그 엔티티를 배열 형태로 여러 개를 좀 넣고 닫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정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REST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넣어놓고 얘를 넣으면 이제 그 리스폰스 바디 없이 그냥 데이터를 리턴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리퀘스트 매핑은 API 슬래시 API 슬래시 아티클즈로 접근하면 관련된 이제 API가 접근했을 때 데이터를 리턴 받을 수 있게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버전 관리를 API를 한다고 치면 V1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고 나중에 이제 V2가 추가되면 또 관련해서 이제 V2 뭐 관련한 컨트롤러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희가 매핑은 이제 닫건이기 때문에 일로 접근하면 배열 형태의 이제 데이터를 리턴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자, 그래서 요거 역시 뭐 저희가 V1으로 했다라는 걸 좀 구분하려면 API 뭐 V1 아티클 컨트롤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뭐 본인이 이제 버전 관리를 한다면 나중에 이제 V2, V3가 이제 버전 관련된 API가 나오면 그 추가해서 클래스 만들고 리퀘스트 매핑도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 설정에서는 권한을 좀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CSRF 관련해서 H2 콘솔 쪽에 접근할 때는 요거를 열어줘야겠죠. 열어주고 헤더 쪽에서 요거 설정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시큐리티가 도입이 되면
기본적으로 로그인 페이지가 무조건 다 이제 나타난다거나 뭐 기본적으로 딱 접근했을 때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옵션을 좀 권한을 좀 열어줘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좀 환경 구축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실제로 접근을 좀 해보면 8090 API V1으로 저희가 해놨죠. 자,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뜨게 되면 되는데 잠깐 재실행을 잠깐 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아까 전에 API 아티클즈라 해놓고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새로 고침을 좀 적용을 안 해서 그런데,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저희가 만든 배열 형태, 아티클의 ID 형태만 지금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레이 리스트 안에 생성 잠수 통해서 아티클 객체 만들어서 내용 넣어서 아티클 객체 만들어서 배열 형태만 리턴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가 잘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몇 가지 좀 볼 게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게 일단 만들어서 API 접근은 되는데 일단 시큐리티 설정을 한 개 더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프론트엔드 단에서 한번 여기에 접근을 해보면, 지금 현재 서버를 띄워서 접근을 잠깐 해보면, 자, 로컬호스트 5173 으로 접근한 다음에 게시글 아티클로 접근을 해서 콘솔을 열어보면, 자, 지금 이런 에러가 뜰 겁니다. 콜스 설정을 해달라. 이제 저희가 원래는 어떤 서버에서 타 도메인으로 접근을 하는 게 허용을 안 하는 게 기본 브라우저 정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콜스라는 설정을 통해서 열어서 타 도메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좀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시큐리티 API 시큐리티 컨피그라고 따로 요거랑 좀 구분 지을 수 있도록 API 설정을 요로 따로 뺐고요. 여기서 보시면 API라는 이제 그 경로로 들어온 모든 경로에서 일단 CSRF 토큰은 좀 끄고 콜스라는 설정을 해두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onfigure HTTP를 넣어서 어떤 설정 파일을 만들어 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웹 MVC 안에 웹 MVC config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설정들을 넣어놨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어떤 설정 도메인으로 들어왔을 때 허용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저희는 일단 코드펜을 하나 넣어놨고 여기에다가 콤마 찍고 저희가 현재 로컬에서 띄운 도메인을 넣어주면 됩니다. 로컬호스트 5173 이걸 넣어주면 요 도메인에서 접근했을 때 허용을 해준다 이런 뜻이고요. 코드펜은 그냥 일단 임시로 넣어놨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포를 해서 도메인을 이제 구매를 해서 도메인을 이제 서비스에 입혔을 때 그때는 실제 배포 서비스 도메인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한번 재시작을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5173 쪽에서 요청을 걸면 네, 지금 현재는 API가 좀 바뀌어서 그런데 V1으로 저희가 바꿨죠. 자,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콜스 에러가 뜨지 않죠. 그래서 요청을 보낼 수가 있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패치를 통해서 요청을 보내봤는데 일단 권한을 열었을 때 관련된 에러가 뜨지 않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콜스 정책을 이제 저희가 백엔드 단에서 어떤 특정 도메인을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설정까지 하는 게 저희 그 스펠트킷과 스프링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설정이고요.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이제 로그인 기능에 JWT 토큰 이용한 로그인 기능 추가해야 되고 간단한 게시판 CRUD 요것들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설정으로 잡아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요 소스 코드는 제가 교재 쪽에 GitHub 히스토리에 남겨둘 테니까 요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 기반 소스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쪽은 저희가 스벨트킷에 대한 쪽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백엔드 설정은 여기까지 하시고 프론트에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초 설명을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또 기초 수업 페이지에서 그걸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과 스벨트킷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수업에서는 이제 요거를 또 그걸 기반으로 또 작업을 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설정에 관련된 수업이어서 일단 요 내용까지 하고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